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제출한 6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을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여러가지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정부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을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법안인데요. 첫 번째가 양곡관리법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2번 거부권 행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가 되겠는데, 양곡관리법은요,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무조건 매입해서 가격을 저지시키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정부가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매년 재정 부담이 커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쌀을 농업인들이 과잉 생산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건 하지 않고 쌀만 생산해서 오히려 정부가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농업 발전에도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입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인데요. 자, 농수산물이 기준가격으로 떨어지게 되면 역시 정부가 개입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겠다.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겠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도 재정부담이 커지겠죠. 그리고 어쩌면 시장가격에 혼란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하는 사람들의 농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수산물 과잉 생산이 되었다. 그러면 생산량이 많고 수요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것을 정부가 그 가격을 메꿔준다 이런 얘기죠. 정부가 보존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복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 죽는 길입니다. 세 번째, 농업재해 대책법입니다.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에 대한 재해. 여러분 살다 보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 전까지 그 농업인들이 투입된 생산비 전부를 국가가 보존해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걸 보존해라. 그렇다면 역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농업하는 사람들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렇게 정부가 보존해 준다면 농업만 되겠습니까? 다른 분야는 또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야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재해보험법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해보험률 산정 때 자연재해 활증 적용을 배제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사고가 안 나면 계속 보험료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보험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재해보험료를 산정할 때 농업은 활증 적용을 배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보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보험료율로 바로 민간 보험사들이 보험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활증을 적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보험회사가 다 보상해주고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간 보험사가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국회에서 여러분 증언하잖아요.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회 가서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을 국회로 출석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출석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에? 그러면 여러분 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국회에서 불러대게 되면 기업 경영에 크나큰 차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영업 비밀 제출도 의무화해라. 영업 비밀 제출도 의무하여 기업 핵심 기술 등을 유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업 비밀 제출도 의무화해라. 기업 핵심 기술을 중국 등에 유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국회에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기업인들은 의무적으로 국회에서 의무화하는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이다 이 말이죠.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기업인들이 해외 수출하려면 출장도 다니고 바쁜데 언제 청문회 나가서 말이죠. 그런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에? 그리고 여섯 번째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제54조 2항입니다. 54조 2항은 뭐냐? 여러분 정부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다면 회계년도, 우리나라는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회계년도 30일 전까지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예산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정부가 예산안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정부안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정시키는 거냐? 개정 법안은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한 지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예산 없는 정부가 가능하다. 그러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개정 법안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될 때 무한 지연으로 예산 없는 정부가 가능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자, 이렇게 6개 법안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제의 요구권을 했는데요. 이런 걸 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완전히 파탄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기업인들한테 국회 와서 증언하라고요? 이거는 틀림없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양곡관리법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2번인가 제가 거부권 행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올려가지고 말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거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국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말입니다, 야당. 입법 폭주, 입법 예산 폭주, 입법 구태타입니다. 예? 탄핵을 남발하고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면 되는 거지요. 제정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부가 집행한 그것을 사법부가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하고, 또 감사원에서 당연히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6개 법안, 한독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